바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거를 잘 들으시고 인강도 보고 계시겠지만 수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러니까 느낌 보시죠. 제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친구 없지만 새로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름방학 때 수1 특강을 할 때 웬만하면 들어라 라고 얘기한 게, 여기 단원이 익숙함이 중요해요. 지수나 로그나 익숙함이 중요한데 오늘 배울 산업도 익숙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특강이 필요하다 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쪽으로 해주세요. 진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 네, 그쵸.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실제로 지금 숙제 내면 거의 다 맞아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한 번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또 아주 어렸을 때 들은 건 또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전전학기쯤에 듣는 게 딱 좋은데, 이것도 안 하고, 자 이제 일반각부터.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다 같이 숙제를 듣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고요.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또 미적을 특강하겠죠. 그렇죠? 미적 특강을 해야 이제 그 다음 학기 지나고 3학기 1학기가 되면은 미적을 들을 거잖아요. 미적 특강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아시겠죠? 필요해요. 일반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90도 이내에서 끝나고요. 뭐 둔각까지도 배우긴 하는데 초중학교 때는 뭐 가끔 이렇게 넘어가는 각도 배우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대부분 360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각도가 330도야 이러면은 각을 딱 쓰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330도야 뭐 이런 것까지 배우는데, 이제 막 720도, 500도 이런 거는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각이라 하면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각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이라는 거의 정의가 결국 두 반직선 사이에 어떤 그 것이거든요. 사이의 그 정도. 그러니까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라고 할까요? 근데 이렇게만 배우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때는 그냥 각이라고 배웠지만 지금부터는 일반각이라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각은 몇 바퀴를 돌아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 일단 각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만 보고 합시다. 먼저 자, 시초선 그리고 동경, 이렇게 두 개를 배울게요. 아시겠죠? 참고로 시초선은 거의 고정이고요. 모든 문제에서 고정이고요. 동경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경을 각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각이 아닙니다. 동경은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얘 선이에요. 선. 동경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걸 얘기할 때 자꾸 각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문제가 안 풀리겠죠. 제대로 안 풀리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는 풀리죠. 왜냐면 동경을 쌩까고 풀어도 풀리니까.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들이 중심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도 그냥 대충 보면 이게 답이니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안 써도 답이 나오니까 안 쓰고 하다가 이제 킬러를 만나면 그때 털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알아두라는 겁니다. 동경은 선이에요. 잊지 마세요. 각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시초선은 기준선이에요. 얘도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선이 있다 칩시다. 반직선이 이렇게 화살표시를 하니까. 반직선은 시작점은 있는데 끝점이 없죠. 그렇죠? 이런 친구인데,
자, 이게 시초선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동경이에요. 얘도 반직선이죠. 이랬을 때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에 닿을 수 있는 각 있죠. 시초선으로부터 봐봐요. 시초선으로부터 무조건 반식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시초선으로부터 무조건 반식의 방향으로 닿을 수 있는 각. 잠깐만요. 시초선으로부터 이 동경까지 반식의 방향으로 닿을 수 있는 모든 각이 일반각입니다. 제가 여기 위에는 말로만 불러드렸죠? 그러니까 시초선으로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닿을 수 있는 모든 각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이 각도의 현재 이만큼이 60도라고 할게요. 저만큼이 6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동경이 이고 나타낼 수 있는 각이라고 해요. 나타낼 수 있는 각은 자 60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고 60도를 더 가면은 또 이 동경에 닿죠, 그렇죠? 한 바퀴를 돌고 저 동경에 닿으면은 또 한 바퀴를 돌고 60도를 더 가면 동경에 닿죠. 뭐예요? 360도 더하기 60도, 즉 420도죠. 얘도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입니다. 동경에 대한 일반각. 420도도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에요. 당연히 두 바퀴를 돌고 60도만큼을 더 가도 저 동경에 닿을 수 있겠죠. 저게 일반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은 이렇게 쓸게요. 결국 이제 이 동경에 대한 파란색이 동경이라 했죠?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60도 더하기 360도를 n번 곱한 거라 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 n은 정수고요. n이 정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에 이제 생략된 건 뭐냐면은 이 시초선과 동경에 대한이에요. 시초선이 이제 뭐라 그래? 생략돼 있죠. 말이 안 나와. 뭐지? 잠 잘 자고 왔는데. 자, 저 시초선과 그러니까 이 시초선과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초선은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시초선은 진짜 전 세계 어디서든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xy축이 있으면은 시초선은 항상 누구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똑같이 시초선은 항상 얘예요. 항상 얘가 시초선이에요.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초선과 라는 말을 빼죠. 어차피 무조건 저거니까. 동경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시초선이랑 동경이랑 뭔 차이입니까? 둘 다 반대선인데 이러면은 시초선은 각이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시초선 그렇죠? 동경은 각이 끝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 볼게요. n이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겠죠. n이 음수일 수도 있나요? 그쵸? 자,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요즘에 물리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반식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었으면 마이너스는 뒤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60도 더하기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면 뒤로 두 바퀴를 이렇게 돌고 거꾸로 돌고 다시 60도만큼 가는 거죠. 어쨌든 가는 게 거죠. 그러니까 각도가 음수라는 건 반대로 돈다는 뜻이에요. 네, 반시계의 반대니까 시계로 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일단 알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각 뭐예요?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이에요. 정확히 뭐 동경이라고 하든 동경을이라고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입니다. 이게 일반각이에요. 모든 각을 다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저 동경에 찍히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동경 직선이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진짜 고3 돼서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수원 안 가르쳤던 애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정시반에도 많이 있고 정시반에 절반 이상은 내가 안 가르쳐. 정시반에 있는 애들은 내가 수학 가르치는 애가 2명밖에 없어. 걔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진짜 동경아 나 각도를 알아. 아니다 선이다. 알았지? 강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안도 좀 배울게요. 라디안을 배우면 되겠네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좀 원래 공을 들이는 편이었는데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보세요. 뭘로 해볼까요? 잠깐만요. 뭘로 할까요? 킬로그램 그램으로 해볼까? 킬로그램 그램. 킬로그램 그램으로 할게요. 자, 킬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터로 할게요. 예를 들어 제가 두 개의 점을 찍어볼게요. 어떤 물체 두 개가 있는데 물체 잠깐만. 키랑 관련된 걸 킬로그램 필요가 있어. 사람으로 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렇대요. 얘는요 이제 쉽게 하고 싶은데 키가 1m고요. 이게 어린애로 합시다. 몸무게는 근데 50kg는 아닐까? 20kg이라고 할게요. B는요 좀 커요. 2m예요. 2m로 합시다. 네, 2m로 하고 몸무게 100kg 주면 되겠다. 얼추 맞죠?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가 한 칸당 10이라고 합시다. 4, 6, 7, 8, 9, 10. 자, 여기는 한 칸당 1m라 합시다. 자, 그럼 제가 A를 점을 찍으면은 20,1을 찍으면 되고요. 자, B를 찍으면은 100,2를 찍으면 되겠죠. 여기는 1, 2, 3, 4로 가고 여기는 10, 20으로 간다 칠게요. 점이 두 개 찍혔어요. 보세요. 근데 제가 이 X축의 범위를 잘 들어보세요. 얘를 이제 X축의 단위 X축의 단위를 그램으로 바꾸면요 이제 20kg짜리는 저기 멀리 있는 2000,1을 찍히겠죠. 엄청 멀리 찍히겠죠. 얘는요 이 2만, 2만,1을 찍히겠죠. 1000배니까. 얘는요 10만,2에 찍히겠죠. 엄청 그래프가 길게 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제 한눈에 잘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설정을 잘못하면 저기 멀리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기 불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원래 각도의 단위를 도로 배우고 있었잖아요. 30도, 60도 이렇게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쟤네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X축의 단위를 도로 설정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존나 안 예뻐요. 그렇게 그려도 돼. 그려도 되는데 안 예뻐. 그냥 봐봐. 예를 들어 내가 Y는 sin X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가 도래. 자, Y랑 X가 생겼으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있는 거예요. 정의역은 각도고 치역은 그냥 숫자인데 써볼게요. 예를 들어 자, 제가 여기에 30을 집어 넣었어요. 30 개멀다. 30을 넣었어요. 멀리 했다. 아니 할래 멀리 할래. 지우고 해보자. 도전해보자 도전. 90이 다 안 찍히겠지만 이 실판이 찍어볼게요. 봐봐. 이쯤이 30이라 할게. 30 도야. 여기 각도가 여기 단위가 도야 도. 알았지? 자, 내가 30을 넣으면은 사인 얼마 나와요? 사인 30도 얼마야?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얼마야? 2분의 1이죠. 자, 사인 45도를 찍으면은 2분의 루트 2고요. 사인 그래서 점점점 가서 90도라 칩시다. 말이 안 되지만 1이에요.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0부터 막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존나 안 예쁘게.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생기는 게 잘 보세요. 저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기 그냥 뭐 여기 똑같이 그려지고 있겠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불편하잖아요. 심지어 얘랑 이 y랑 단위가 안 맞으니까 좀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x, y 축을 그린 다음에 y축이랑 x축을 그린 다음에 뭐 2콤마 뭐 2를 찍는다 칩시다. 이런 점을 찍을 때 여기 2랑 2는요 뒤에 단위가 안 붙죠. 뭐 미터나 뭐 그램이나 아니면 뭐 도나 아니면 뭐 이런 단위들이 안 붙죠. 이유가 뭐냐면 실수는 단위를 그냥 생략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단위를 생략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략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얘도 원래는 단위가 있었을 거예요. 얘도 뭐 실수 단위 뭐라고 할까? 뭐 R 이런 거 쓸까? 하여튼 단위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그냥 우리가 쓰는 단위니 우리가 맨날 하는 거니까 생략하자 이런 거죠. 방정식 할 때 x 앞에 개수가 1이면 생략하고 자 로그 할 때 로그식 맨날 쓰니까 생략하고 루트 할 때 앞에 루트 2는 2루트는 맨날 쓰니까 생략하듯이 실수도 단위를 생략하는 거예요. 단위가 뭐가 있긴 한데 보세요. 얘네는 그러니까 실수 단위라고 말하긴 할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걸 실수 단위라고 할 건데 근데 이거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 그렇죠? 근데 이제 얘랑 도랑 같이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그림이 안 예뻐. 그리고 계산할 때도 더 바꿔줘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x, y 값을 구해보세요 이러면은 답이 뭐 4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x는 도고 y는 실수잖아요? 그럼 4 도라고 써야 돼요. 자, 4 원래는 4 실수 단위 곱하기 도라고 뒤에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속도 보세요. 속도.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리에 다니는 미터고 시간에 다니는 세크니까 이렇게 써주잖아요. 단위를 써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 단위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차라리 각도를 실수로 전환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환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안 할게요. 대충 이거다라고만 하고 뭔가 이게 오늘 그 많은 걸 해봤자 의미는 없으니까 전환하자, 실수 단위로 전환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애의 넓이를 구할 때 특히 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x좌표랑 정의역 값이랑 치역 값을 가끔 곱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자, 이제 잠깐만요. 전환하는 걸로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프가 안 예쁜 것도 있지만 계산할 때도 문제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여기는 제가 1m라고 썼는데 미안해요. 여기는 10cm라고 썼는데 여기는 0.2m라고 쓰면요. 여러분 두 개 넓이 곱하면은 2라고 씁니까? 이런 거 안 써요. 곱하기를 할 때는 단위를 맞춰야 돼요. 얘 둘의 넓이 2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 200cm 제곱이라 쓰든가 cm 두 번 곱했으니까 단위 아니면은 0.02 미터 제곱이라 쓰던가 넓이는 둘 중 하나로 써야 됩니다.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곱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역 값이랑 치역 값에 대한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건데 심지어 원방조차도 정의역과 치역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판국인데 이러려면은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죠. 야, 이 도라는 단위를 실수 단위로 전환하자. 그 전환하면은 이제 이런 규칙이 생기더라. 이러면서 나온 게 라디안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은 대충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도 필요한 이제 마인드니까 정의역과 치역의 단위는 맞춰주는 게 좋다. 왜? 계산할 때 불편하니까. 계산이 성립을 안 하니까 정확히는 성립하지 않지. 그렇지? 네. 이런 건데 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180도는 라디안이라는 거는 어떤 그 단위가 아니에요. 사실 단위가 아닌 거고
라디안은 그냥 실수인 애들 중에서 각도를 부르는 그냥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 건데 실수 값들 중에 각도를 의미하는 애들인데 이제 이 라디안 도로 표시된 이 수치를 단위를 실수로 만드는 데 있어서 180도는 파이가 되더라 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의 정의는 사실 이렇게 나와요.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자, 반지름이 R자리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꼴의 이 원주 길이가 어쩌다 보니까 R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요. C를 잘라 R만큼.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R을 딱 그리고 C를 딱 이었는데 딱 R만큼 딱 맞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여기 나오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R이 되게 하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도를 1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실수의 일자리예요. 각도를 의미하니까 1라디안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건데 어쨌든 1입니다. 그냥 1이라고 말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게 1인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가 사실 이게 정의인데 정의라기보단 계산법이긴 해요. 맞죠? 자, 이게 1 각도로서 1이에요. 1 실수. 맞았죠? 여러분들 1도는 어떻게 그려져요? 1도는 얘죠. 그쵸? 1도는 진짜 작은 각일 거 아니에요. 그쵸? 1도는 얘를 의미하지만 각도에서 실수 단위로 전환한 1은 얘예요. 설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애들은 1m랑 1cm랑 같은 길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단위가 다르면 당연히 걔의 절대값도 다른 겁니다. 그쵸? 크기가 다르겠죠?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는 친구 없지? 그러니까 얘도 1도랑 1이라는 실수 단위 각도랑은 다른 거야? 다르겠지? 몇 배 차이 난다고? 이렇게 차이 난다고. 이렇게 차이 난다고. 이해했어요? 정확히는 몇 배 차이입니까? 180분의 파이 배의 차이가 납니다. 왜요? 180도가 파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얘에다가 얼마 곱하면 얘가 나오겠어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얼마 차이 나요? 10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100 곱하면 얘로 바뀌는 거 센티미터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얘랑 얘는 이만큼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한테 여기 있는 모든 각도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라디안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60도가 이게 180도가 왜 파이인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귀찮은데 봅시다. 지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원래 여기 각도 세타라고 할 때 부채꼴의 원주를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원래는 이렇게 구했죠. 자,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여기 각도를 이렇게 올렸죠, 그렇죠? 올렸잖아요, 그렇지? 얘가 r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제가 여기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도라고 해볼게요. 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잠깐만. 여기 아까 뭐라고? 원주가 R 나오는 경우를 몇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세타 도 말고 1 라디안이라고 써도 되겠다. 1 라디안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R은 지워지고, 그렇죠? 원주는 R이 나왔고 여기는 원주 구하는 공식이고. 자, 계산을 해보니까 180도 분의 파이가 얼마 나왔어요? 1이 나왔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넘겨볼까요? 파이는 180도가 나와버린 거죠. 파이라는 실수 단위는 180도와 똑같은 어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뭔가 약간 설명이 좀 별론데 이거. 어쨌든 자, 이 정의만 기억하세요. 1 라디안의 정의는 뭐다? 그러니까 각도 1의 정의는 뭐다? 반지름이 R일 때 원주도 R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만 외워주면 되겠죠? 한 번만 써볼게요. 이건 다들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거부터 할게요. 30도는 6분의 파이. 자, 45도는 4분의 파이. 이제 도를 안 쓰죠. 여기는 도를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60도는 3분의 파이. 자, 90도는 2분의 파이. 그리고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어렵진 않고 얘네들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은수한테 120도가 몇 파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은수는 이거의 2배일 거니까 2배 해주면 되겠죠?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270도가 몇 파이니? 물어보면은 270도는 이거의 3배죠?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계산 이 정도는 하셔야 되고 당연히 손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제가 이제부터 그냥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뭐 3분의 파이 이런 애들을 각도로 변환하지 않고 웬만하면 문제를 풀 거예요. 언제부터 학기 중에. 그때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지금은 좀 해드릴 건데 이 정도 얘기할게요. 어쨌든 수학자들이 알아낼 보니까 뭘 알게 되었다. 각 도라는 단위와 실수 단위의 비율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정도는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설명할 건 없고 그러니까 단위를 왜 맞춰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잠깐 해봤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야, 이거 시간이 좀 넘어갔네. 문제를 좀 덜 내야 되나? 문제 덜 내보던가 쉽게 내던가 할게.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세타는 각도를 약간 지칭하는 어떤 대표 문자예요. 정의역을 지칭하는 대표 문자는 x죠, 그렇죠? 네, 치역을 대표하는 건 y고요. 그렇죠? 얘도 그냥 대충 많이 쓰는 건데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인 세타의 정의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빗변분의 높이였지만 이제부터 이 정의는 반지름분의 y 좌표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얘는 반지름분의 x 좌표입니다. 탄젠트는 반지름분의 x 좌표분의 y 좌표. 그러니까 얘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좌표라고 자꾸 제가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쌤, 그러면은 얘는요, 보세요. 일단 반지름은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예요.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얘 무조건 양수예요. 길이니까. 잘 보세요. 좌표라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아니 쌤, 어떤 친구는 y좌표가 음수인 애도 있을 건데 그럼 얘는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 음수가 나오는 원리가 원래 이것들이에요. 근데 그럼 중학교 때는 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런 걸 배웠냐고요? 중학교 때는 그래봐야 예각삼각형 안에서 배웠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둔각으로 문제 내는 게 가끔 킬러 문제로 나오고 그랬을 뿐인 건데 둔각 내는 것도 사인밖에 안 해요. 네, 코사인 절대 못 내요.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음수 체계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 정도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진짜 의미는 얘네인데 자,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누구에 대해서 근본을 두고 있냐면 원입니다. 네, 얘네 세 개는요 근본이 원에 있어요. 얘네 뿌리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에서 나온 친구들이니까 한번 봅시다. 왜 원이어야 될까요? 왜 원인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뭔가 칠판이 작아서 그런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자, 왜 원일까요? 왜냐면요 얘네가 다 누구를 정의역으로 두고 있죠? 각을 정의역으로 두고 있죠? 네, 세상에서 각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원이에요. 보실래요? 원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부터 하면 안 되는데 원 한번 그려본다. 자, 보세요.
할 게 좀 많은데 얘기할게. 공부를 좀 제대로 배우는 친구들이니까 여기 반에 좀 먼저 얘기합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근본이 원인 이유가 사실 더 나아가면은 이제 좌표계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잠깐 이거는 필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들어는 보세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인강을 보면서 느끼는데 인강 편에도 이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깊게 설명해줘야 되나에 대한. 근데 대부분 해요. 특히 그 누구냐, 그 물리 배기공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들이 나는 이제 알아듣는데 그 배워봤으니까 고등학교 때 말고 대학교 때도. 근데 여러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지나갈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들 하나하나를 신경 쓰시다 보면은 신경 쓰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인강이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저도 일단 한번 하긴 할 건데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개의 좌표계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건 두 가지예요. 원형 좌표계랑 수직 좌표계가 있어요. 좌표계는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하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이 유일하게 한 지점을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수직 좌표계가 여러분들이 늘 쓰는 XY 좌표계거든요. 얘네는 수직하게 이제 정도를 맞춰서 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2,3이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수직하게, 자 위로 3만큼 수직하게 올라가서 만나는 점을 딱 찍죠. 자 2,3이 찍을 수 있는 점은 딱 이거 하나예요. 만약에 2,3이 애매한 이런 점도 찍어버리면은 얘는 좌표계로 쓸 기능이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얘가 얘를 말하는지 얘를 말하는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좌표계는 좌표계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은 약속한 대로 했을 때 꼭 하나의 점만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점을 다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이 정의가 돼야 돼요. 얘네 약속한 대로. 보세요. 원형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원형 좌표계는 알콤마 세타인데요. 이거 쓸게요. 반지름 콤마 각도예요. 참고로 말하면 대학교 때는 얘도 많이 써요. 많이 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3, 2,60도. 라디안 배웠으니까 3분의 8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거 찍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 윗자리에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초선으로부터 60도 올라가는 데에서 만나는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점은 얘로밖에 유일하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이 있대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점 찍어볼게요. 자, 그럼 이 점은 반지름과 각도로 이미 정의가 돼요. 딱 하나만 정의됩니다. 이게 원형 좌표계예요. 이 원형 좌표계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생긴 거예요, 사실. 원형 좌표계니까 원이 근본일 거 아니에요. 수직 좌표계는 수직한 이게 근본이라면은 원형 좌표계는 원이 근본이란 말이야. 중심을 원점으로 둔. 모든 점을 다 찍을 수 있어. 원점 이렇게 찍으면 그만이겠지. 원점은 아무거나 찍어도 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딱 한 점만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좌표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얘 때문에 나온 건데 얘를 안 가르치고 이제 이런 좌표계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일단은 얘네들은 원에서 근본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문제가 나오면은 웬만하면 원을 생각하자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의 반지름 R이라고 두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원형 좌표계는요, 그래서 Y축이 필요가 없어요. X축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시초선만 있으면 돼요. 시초선의 시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얘만 있으면 모든 점 다 찍을 수 있어요. 네, 원형 좌표계는 원래 그런 애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네. 대학교 때 무조건 배울 거예요, 무조건. 안 배울 수 있진 않고. 요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이 1학년 때는 일반 수학 가르치거든요. 거기에 무조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가봅시다. 이제 시간 좀 많이 소비했는데 별 수 없죠. 자,
이제부터 이렇게 풀게요. 제가 예를 들어 사인 120도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반지름 R자리 원을 그린 다음에 먼저 이 120도를 갈게요. 어떻게 가냐면 시초선으로부터 120도를 올라가세요. 90도 오고 30도 복귀 좀만 더 할게요. 자, 90도 가고 30도 좀 더 할게요. 이게 120도를 갖다 칩시다. 자, 멈췄죠? 각도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120도? 이 멈춘 점을 원점이랑 이으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동경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동경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각도를 주면은 동경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 동경이 생기면은 뭐가 생겨요? 원과의 교점이 생깁니다. 교점이 생겨요. 동경은 반직선이니까 원의 반지름이 아무리 커봤자 만나게 되어 있죠. 반직선 무한하게 증가하니까, 그렇죠? 무한하게 길어지니까. 자,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점의 x, y 좌표를 찾을게요. 찾은 다음에 사인 값을 구하겠습니다. 일단 반지름 R분의는 기본으로 있을 거고 Y좌표만 찾으면 되죠. 제가 Y좌표를 찾으려고 보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은 도형을 그래도 좀 했잖아요. 잘 보세요. 아니 얘를 일단 수선해발에 내려보니까 X축에 여기 30도래매 90도 30도 여기 60도래매 그렇지. 그럼 이 길이가 R이래매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좌표 이렇게 나오겠네. 2분의 1 R 콤마 2분의 루트 3 R이라고 나오겠네. 좌표가 아닙니까?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는 2분의 R 2분의 루트 3 R 그렇죠. 좌표가 나왔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좌표니까 이 아이 지금 이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x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하러 가볼게요. 그러니까 y좌표가 누구예요? 2분의 루트 3 R이죠. R이 약분되면서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반지름이 얘보다 조그만 원을 그렸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쌤, 더 작은 원에서도 똑같이 나오나요? 네, 보세요. 사인은요, 각도에만 의존적이기 때문에 원의 크기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조그만 놈이라 칩시다. 이놈의 반지름을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 원에서 120도를 가고, 동경을 그리면 만나는 점이 여기 있겠죠. 제가 이 점을 찍으면은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K, 2분의 루트 3 K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R분의 2분의 루트, K분의 2분의 루트 3 K를 하면은 여전히 2분의 루트 3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도만 이런 관련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봐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인, 코사인 문제를 설명할 때 원을 그냥 반지름 일자리로 둬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반지름의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반지름 일자리로 그냥 두고 풉니다. 그리고 이 원의 이름은 이제 어떤 단위가 되는 원이다 단위원이라고 부르요. 근데 단위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진짜 이거를 한국말로 단위라고 붙인 놈 진짜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기준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네, 단위원인데 모든 사람들은 단위원이라고 말하는데 기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원이에요. 일자니까 아시겠죠? 근데 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더 뭘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멘탈도 좀 나가고 마지막 타임인데 뭔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얘들아, 다음 시간에 약속 하나만 하자. 아까 쓴 거 있지? 뭐 예를 들어 4분의 파이가 얼마니? 그러면은 45도. 135도가 라디안으로 얼마니? 그러면 4분의 3파이. 이런 변환 있죠? 얘네들이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거. 이 정도만 좀 연습해 봅시다. 아시겠죠? 네. 7강실로 갔으면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없으면 저쪽에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문제는 조금만 내드릴게요. 숙제는 데일리 안 볼 거야. 데일리 안 볼 거고. 예.